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도 감동적인 일입니다. 저는 올해 59살인 이정이라고 합니다. 평범한 주부로 살아왔는데 얼마 전 30년 만에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남편 성철이는 회사에 출근하고 대학생인 아들 민수와 고3인 딸 수진이는 학교에 간 후 혼자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김치찌개를 끓이면서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평범하게 받은 전화였는데 그 다음에 들린 목소리가 제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정희야. 나다. 아버지다. 30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러나 절대 잊을 수 없었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떨어질 뻔했어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아버지.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물이 순간적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간 아버지. 그때 저는 29살이었는데 지금은 59이 되어 있었어요. 정희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30년 전보다 훨씬 늙어 있었지만 여전히 제가 기억하는 그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30년 전에는 없었던 깊은 후회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어디 계세요? 왜 이제야? 저는 울면서 묻고 있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원망했는지, 얼마나 많이 그리워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용서하고 싶었는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나는 지금 부산에 있다. 정희야,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정말 잘못했다. 30년 동안 하루도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특히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는 울고 계셨어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듣는 아버지의 울음소리였습니다. 30년 전을 떠올려 보니 온몸이 떨렸어요. 그때 저는 갓 결혼한 신혼부부였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술만 드시고 집에도 며칠씩 안 들어오시고 가끔 들어와서는 화만 내시곤 했죠. 어머니 없는 집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가셨어요. 옷가지 몇 개만 챙기시고는 정희야, 아버지 용서해라라는 쪽지 한 장만 남기고 말이에요. 그때 저는 임신 3개월이었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손자를 두고 아버지는 그렇게 사라져 버리셨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원망보다는 걱정이 먼저 앞섰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모든 분노를 씻어내고 오직 그리움만 남겨놓았나 봅니다. 나는 괜찮다. 정희야, 너는 어떻게 지냈니? 결혼 생활은 잘하고 있고 아이들은 몇 명이나 있니? 아버지는 손자들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어요. 그동안 얼마나 멀리 떨어져 계셨는지, 얼마나 외롭게 지내셨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어요. 민수는 올해 22이고 대학생이고 수진이는 18인데 고3이에요. 아버지의 손자, 손녀예요. 제가 말하자 전화 너머로 아버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손자, 손녀. 정희야, 아버지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30년 동안 손자, 손녀 얼굴도 못 보고. 아버지는 목이 메어서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일찍 퇴근한 거였어요. 정희야, 왜 울어? 남편이 놀라며 달려왔는데 저는 전화기를 부여잡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30년 만에 들리는 아버지의 목소리. 그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남편 성철이가 제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랐어요. 정희야, 무슨 일이야? 누구한테 전화 받은 거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남편에게 건네며 간신히 말했어요. 여보, 아버지예요. 제 아버지가 전화하셨어요.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결혼 30년 동안 제 아버지 이야기는 저희 집에서 금기사항이었거든요. 남편도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결혼식 때도 아버지는 오시지 않았고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도 큰일이 있을 때도 아버지는 계시지 않았으니까요. 여보세요?
저는 정의 남편 이성철입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 너머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위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한테 정말 못된 짓을 했구나.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버님, 일단 정의가 너무 놀란 것 같으니까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저희가 마음을 정리하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참 다행히도 남편이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해 주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울었어요. 30년 동안 쌓인 그리움과 원망, 그리고 안도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거든요. 남편은 제 등을 토닥이며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보자라고 위로해 주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였어요. 민수와 수진이에게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말해왔거든요. 정확히는 거짓말이었지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계신다고 말했어요. 아버지가 그냥 사라져버린 거라고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했으니까요. 저녁 때 아이들이 집에 돌아왔어요. 민수는 대학 강의를 마치고 수진이는 학원에서 돌아왔는데 둘 다 제가 운 티가 나는 걸 바로 알아차렸어요.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남편과 눈을 마주치고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거든요. 민수야, 수진아. 엄마가 너희들에게 말할 게 있어. 앉아봐. 아이들이 심각한 분위기를 느끼고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너희들 외할아버지는 돌아가신 게 아니야. 살아계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뭐라고요? 민수가 먼저 반응했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요. 수진이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그럼 지금까지 거짓말하신 거예요? 저는 아이들에게 30년 전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외할아버지가 어떻게 변하셨는지,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가셨는지 말이에요. 물론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지만 그래도 충격은 컸나 봐요. 그럼 할아버지가 엄마가 임신했을 때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그래서 너희들은 할아버지를 한 번도 못 본 거야. 엄마도 30년 동안 소식을 몰랐어. 수진이는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럼 저희에게 할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진짜 살아계시는 거예요?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했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있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친구들은 다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자신들만 없어서 아쉬워했거든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그럼 이제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저희를 보고 싶어 하세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제 마음이 또 아팠어요. 손자들을 30년 동안 못 본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를 한 번도 못 본 손자들. 일단 엄마가 아버지와 더 이야기해봐야겠어. 너희들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고. 남편이 현실적으로 말했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워낙 길어서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아. 그날 밤 저희 가족은 늦게까지 이야기했어요. 아이들은 호기심과 걱정을 동시에 표현했고 남편은 신중하게 접근하자고 했어요. 저는 아직도 혼란스러웠어요. 30년 동안 원망했던 아버지, 하지만 동시에 그리워했던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났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밤새 생각해도 너무 많은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30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왜 이제야 연락하셨는지, 그리고 정말 저희를 찾고 계셨는지. 아버지, 저 정이에요. 어젯밤에 잠잘 주무셨어요? 제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차분했어요. 정이야, 아버지는 한잠도 못 잤다. 30년 만에 내 목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꿈만 같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정이야, 아버지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말해줄게. 너도 알 권리가 있으니까. 아버지는 30년 전 집을 나간 후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셨어요. 처음에는 부산으로 내려가서 부두에서 일용직을 하며 지내셨다고 해요. 어머니를 잃은 슬픔과 자책감 때문에 술만 마시고 지냈는데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몇 년이 지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아버지는 너희들한테 돌아가고 싶었지만 돌아갈 용기가 없었다.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해놓고 무슨 면목으로 돌아가겠니? 그래서 그냥 멀리서 너희들이 잘 살기만 바라며 지냈다. 아버지는 부산에서 작은 식당을 차려서 20년 넘게 운영하셨다고 해요. 혼자 사셨지만 손님들과 이웃들이 가족 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언제나 마음 한켠에는 저희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있었다고 했어요. 정희야, 아버지가 왜 이제야 연락했는지 알고 싶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사실 아버지가 몸이 많이 아프다. 의사가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눈물이 다시 쏟아져 내렸어요. 폐암이다. 너무 늦게 발견해서. 수술도 어렵다고 하더라. 정희야, 아버지는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죽기 전에 꼭 너희들에게 사과하고 싶었다. 전화기를 든 제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30년 만에 만난 아버지인데 또다시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서울로 올라오세요. 저희가 돌봐드릴게요. 좋은 병원도 많고. 정희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하지만 아버지가 그런 자격이 있겠니? 30년 동안 버린 딸한테 이제 와서. 아버지는 자책하고 계셨어요.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지는 제 아버지예요. 저는 30년 동안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리워하기도 했어요. 이제라도 돌아오셔서 다행이에요. 그때 뒤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할아버지와 통화하시는 거예요? 민수가 학교 가기 전에 제가 전화하는 걸 들었나 봐요. 저는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손자가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는데. 손자가. 정말? 아버지의 목소리에 떨림이 더 심해졌어요. 저는 민수에게 전화기를 건네주었어요. 30년 만에 할아버지와 손자가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민수예요. 할아버지의 첫째 손자요. 민수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전화 너머로 아버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야. 할아버지의 첫째 손자. 정말 할아버지의 손자구나. 목소리가 참 좋네. 키는 많이 컸니? 얼굴은 누구 닮았니? 아버지는 궁금한 게 너무 많으셨나 봐요. 민수는 자신의 키, 몸무게, 전공, 취미 등을 차근차근 말해줬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를 꼭 뵙고 싶어요. 언제 서울에 올라오실 수 있어요? 라고 물었어요. 아버지는 한참 침묵하시다가 민수야, 할아버지가 아프긴 하지만 너희들을 보러 서울에 한번 올라가 볼게. 할아버지도 손자 손녀 얼굴이 너무 보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30년의 세월이 아무리 길어도 가족은 가족이라는 걸.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남은 시간이라도 함께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서울에 올라오시기로 한 날은 일주일 후였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저희 집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30년 만에 만날 아버지를 위해서 모든 가족이 준비에 매달렸거든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이들을 위한 마음의 준비였어요. 특히 수진이는 아직 고등학생이라서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엄마, 할아버지가 정말 좋은 분일까요? 왜 30년 동안 연락도 안 하신 거예요? 수진이의 질문에 저도 확신을 가지고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30년 전의 아버지와 지금의 아버지가 얼마나 달라지셨을지 저도 모르겠거든요. 수진아, 사람은 변할 수 있어. 할아버지도 그동안 많은 후회를 하시면서 변하셨을 거야. 민수는 좀 더 적극적이었어요. 엄마, 할아버지가 좋아하실 음식은 뭐예요? 제가 요리를 배워서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민수는 평소에 요리에 관심이 많았는데 할아버지를 위해서 더 열심히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성철이도 나름대로 준비를 했어요. 아버지가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작은 방을 정리해주고 병원도 미리 알아봐뒀어요. 정희야, 아버님이 많이 아프시다고 하니까 우선 병원부터 가봐야겠어. 저는 감정적으로 준비하는 게 가장 어려웠어요.
30년 동안 쌓인 원망과 그리움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때는 아버지를 빨리 보고 싶었다가 어떤 때는 무서웠어요. 정말 용서할 수 있을까? 정말 예전처럼 아버지 딸이 될 수 있을까? 그러던 중에 친정 어머니의 친구분이신 박 이모가 찾아오셨어요. 박 이모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절친한 친구셨던 분이에요. 정희야, 내 아버지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어. 어머, 정말 세상에. 박 이모는 30년 전 일을 자세히 기억하고 계셨어요. 정희야, 내 아버지는 원래 좋은 분이셨어. 너희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셨고 너한테도 너무 잘하셨잖아. 다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정신을 못 차리셨던 거지. 박 이모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기억하는 30년 전 아버지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싶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정말 자상하고 다정한 아버지셨거든요. 제가 결혼할 때도 눈물을 흘리시며 축복해 주셨고요. 박 이모, 그럼 아버지를 용서해야 할까요? 저는 솔직하게 마음속 고민을 털어놨어요. 30년 동안 정말 원망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용서하라고 하니까 마음이 복잡해요. 정희야,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한 거야. 30년 동안 원망하면서 살아온 너도 힘들었을 거 아니야.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가 된 것 같아. 박 이모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정말로 저는 30년 동안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안고 살아왔어요. 결혼식 때 아버지가 없어서 서러웠고,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가 없어서 안타까웠고, 힘들 때마다 의지할 아버지가 없어서 외로웠어요.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했어요. 여보, 제가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정말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정희야, 완전한 용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차근차근 시간을 가지면서 해보자. 그래도 아버님이 아프시다고 하니까 후회하지 않을 만큼은 해보자. 재회를 이틀 앞둔 날, 아버지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정희야, 아버지가 서울역에 몇 시에 도착할지 알려줄게. 그런데 혹시 아버지를 못 알아볼 수도 있어. 많이 늙었거든.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볼 거예요. 아버지는 제 아버지니까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결정된 것 같았어요. 이미 30년이 흘렀고 아버지는 아프시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남은 시간만이라도 진짜 아버지와 딸로 지내보자고 마음먹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서울역에서 아버지를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나갔어요. 저와 남편 그리고 민수와 수진이까지. 모두들 긴장하고 있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KTX 도착 게이트 앞에서 기다렸어요. 제 심장은 30년 만에 가장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알아볼 수 있을까? 서울역에 도착해서 KTX 도착 게이트 앞에서 기다렸어요. 제 심장은 30년 만에 가장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알아볼 수 있을까? 많이 변하셨을까? 아이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오후 2시 30분, 부산에서 출발한 KTX가 도착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는데 저는 한 명 한 명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나오는 사람들 중에 아버지로 보이는 분이 없었어요. 혹시 못 오신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맨 마지막에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나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허리가 많이 굽으시고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되셨지만 그 얼굴은 분명히 제 아버지였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아버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그 눈빛만은 제가 기억하는 그대로였어요. 아버지. 저는 무의식적으로 소리쳤어요. 아버지도 저를 보시고는 지팡이를 놓치실 뻔하시더라고요. 정희야. 정말 정이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계셨어요. 저는 달려가서 아버지를 안았어요. 30년 만에 느끼는 아버지의 체온이었어요. 아버지는 정말 많이 마르셨고 작아지셨어요. 예전에는 제게 든든한 버팀목 같던 아버지가 이제는 제가 돌봐드려야 할 것 같은 모습이셨어요. 아버지.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저는 울면서 말했어요. 30년 동안 억눌러왔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거든요. 아버지도 울고 계셨어요.
정희야, 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때 뒤에서 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민수예요. 아버지는 민수를 보시고는 더욱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손자. 정말 손자구나. 이렇게 키가 크고 잘생기고.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민수의 얼굴을 만져보셨어요. 너는 정의 어릴 때와 똑같이 생겼구나. 정말 할아버지 손자가 맞네. 민수도 눈물이 났나 봐요.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를 정말 보고 싶었어요. 수진이도 다가왔어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해했지만 아버지가 수진이구나, 할아버지의 예쁜 손녀라고 하시니까 금방 마음을 열더라고요. 할아버지, 저는 수진이에요. 할아버지 사진도 없어서 어떻게 생기셨는지 궁금했어요. 남편도 정중하게 인사드렸어요. 아버님, 30년 만에 뵙겠습니다. 저는 성철입니다. 아버지는 남편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시며 사위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장인 노릇을 제대로 못해서 라고 하셨어요. 서울역에서 집까지 가는 차 안에서 아버지는 계속 손자 손녀들을 신기하게 바라보셨어요. 민수야, 대학교는 어디 다니니? 수진아, 공부는 잘하니? 30년 동안 못 물어보셨던 질문들을 쏟아내시더라고요. 집에 도착해서 아버지를 모시고 들어갔을 때 아버지는 한참 동안 집안을 둘러보셨어요. 정희야, 너 정말 잘 살고 있구나. 집도 예쁘고 아이들도 잘 키웠고 아버지가 없어도 이렇게 잘 해냈구나. 그 말씀을 들으니 또 눈물이 났어요. 30년 동안 정말 힘들었거든요. 아버지 없이 결혼 생활하는 것도 아이들 키우는 것도 모든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모든 걸 견뎌내고 이렇게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게 감사했어요. 저녁 식사는 정말 특별했어요. 30년 만에 온 가족이 함께 앉아서 밥을 먹는 거였거든요. 민수가 직접 요리한 갈비찜과 제가 만든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된장찌개까지. 아버지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드시면서 맛있다, 정말 맛있다를 연발하셨어요. 할아버지,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어때요? 민수가 자랑스럽게 말하니까 아버지는 우리 손자가 요리도 잘하네. 할아버지보다 낫다라고 하시며 웃으셨어요. 30년 만에 보는 아버지의 웃음이었어요. 수진이도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재미있게 말해드렸어요. 할아버지, 저는 미술을 좋아해요. 나중에 제가 그린 그림 보여드릴게요. 아버지는 그래, 할아버지가 정말 보고 싶다라고 하시며 수진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날 밤 아버지는 제가 준비해드린 작은 방에서 주무셨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정희야, 오늘은 정말 꿈 같은 하루였다. 30년 동안 상상만 했던 일이 현실이 되다니. 아버지는 정말 행복하다. 저도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저도 행복해요.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부터는 가족이에요. 아버지가 저희 집에 오신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처음 며칠은 서로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가족이 되어가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아이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빠르게 가까워졌어요. 민수는 매일 아침 할아버지께 커피를 들여드렸어요. 아버지는 우리 손자가 타준 커피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라고 하시며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민수에게 옛날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어요. 제가 어릴 때 어떤 아이였는지,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는지. 민수야, 너희 엄마는 어릴 때 정말 말썽꾸러기였어. 하루는 개구리를 잡아서 집에 가져왔는데.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민수는 할아버지와 점점 가까워졌어요. 저도 처음 듣는 어린 시절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수진이는 아버지께 미술을 가르쳐 드렸어요. 할아버지, 그림 그리는 거 어려워요? 저는 할아버지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그려주겠다고. 정말? 하시며 눈을 반짝이셨어요. 수진이가 그려드린 할아버지 그림을 보시고는 한참 동안 우셨어요. 수진아, 할아버지가 이렇게 잘생겨 보이니? 할아버지는 언제나 잘생기셨어요. 수진이의 대답에 아버지는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었어요.
기침을 자주 하시고 식사량도 줄어들고 자꾸 숨이 차하셨어요. 병원에 모시고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보호자분, 환자분의 폐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 조금 더 시간을 벌 수는 있지만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30년 만에 만난 아버지를 또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오히려 담담하셨어요. 정희야, 아버지는 괜찮다. 이렇게 너희들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더 바랄 게 없어. 얼마나 더 살지는 중요하지 않아. 남은 시간 동안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께 아버지, 치료받으셔야 해요. 저희가 함께 이겨낼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민수와 수진이도 할아버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결국 아버지는 항암 치료를 받기로 하셨어요. 힘든 치료 과정이었지만 온 가족이 돌아가면서 병원에 다니며 아버지를 돌봤어요. 민수는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갔고 수진이는 매번 새로운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렸어요. 치료받으시는 동안 아버지는 저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30년 동안 저희를 그리워하시면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얼마나 후회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고 계셨는지. 정희야, 아버지가 30년 전에 너를 떠났지만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매일 밤 너를 생각하며 잠들었고 매일 아침 너를 생각하며 일어났어. 너는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딸이야. 아버지의 이런 말씀을 들으며 저는 30년 동안 마음속에 있던 상처들이 조금씩 아물어가는 걸 느꼈어요. 여전히 아픈 부분들은 있었지만 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과와 사랑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 아버지가 제게 봉투 하나를 주셨어요. 정희야, 이건 아버지가 30년 동안 너를 위해서 모은 돈이야. 많지는 않지만. 봉투를 열어보니 꽤 많은 돈이 들어있었어요. 아버지, 이건 왜요? 아버지가 너희들과 함께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이야. 민수 수진이 대학 등록금에도 쓰고 너희 생활비에도 써라.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30년 동안 저희를 잊고 사신 게 아니라 오히려 저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던 거구나. 멀리서나마 저희를 사랑하고 계셨던 거구나. 아버지의 항암 치료가 진행되면서 우리 가족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특히 제게는 아버지와의 진정한 화해가 필요한 시기였어요. 30년 동안 쌓인 원망과 상처를 완전히 씻어내기는 쉽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도 그걸 아시는지 어느 날 저에게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정희야, 아버지와 둘이서 이야기할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아버지가 너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래서 저희는 집 근처 공원에 나가서 벤치에 앉아 이야기했어요. 정희야, 아버지가 30년 전에 왜 집을 나갔는지 너도 알고 있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고 너에게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할지도 몰랐어. 아버지는 30년 전 그 힘들었던 시기를 자세히 이야기해 주셨어요. 어머니를 잃은 슬픔, 갑작스럽게 혼자가 된 두려움, 그리고 임신한 딸을 제대로 돌봐주지 못한다는 자책감까지. 그때 아버지는 술에만 의존했어. 술을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거든. 그런데 술을 마시면 더 화가 나고 더 슬프고 너에게 소리만 지르고 집안 분위기만 나쁘게 만들었지. 저는 그때의 기억이 생생했어요. 임신 중에도 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아버지, 저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언제 또 화를 내실지, 언제 술을 드시고 들어오실지. 정희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버지가 너를 지켜줘야 했는데 오히려 너를 힘들게 했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집을 나간 거야. 너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아버지의 설명을 들으니 30년 전 상황이 조금 다르게 보였어요. 아버지도 정말 힘드셨던 거구나.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저를 위해서 떠나신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잘못 생각한 게 있어. 아버지는 떠나시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하셨지만 저는 아버지가 계셨으면 좋겠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이니까 함께 이겨나갔으면 좋겠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아버지가 너무 성급했어. 가족이라는 게 힘들 때 함께 버텨주는 거잖아. 아버지가 그걸 몰랐어. 너무 어리석었어. 그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30년 동안 아버지가 저희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버지가 저희를 지키려고 했다는 걸 이해하게 된 거예요. 방법은 틀렸지만 마음은 진심이었다는 걸요. 아버지, 저도 이제 이해해요. 그때 아버지도 정말 힘드셨구나. 어머니를 잃고 갑자기 혼자가 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셨을 거예요. 정희야, 그래도 아버지의 잘못이 맞아. 아무리 힘들어도 딸을 버리고 떠나면 안 되는 거였어. 아버지가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용서해 줄 수 있니?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30년 전보다 훨씬 작고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아버지, 저는 이미 용서했어요. 아버지가 돌아오신 순간부터요. 이제는 가족이에요.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시며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고맙다, 정희야. 정말 고맙다.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그날 이후로 저와 아버지 사이의 어색함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 거죠. 30년의 공백이 하루아침에 메워질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가족들도 저희의 변화를 느꼈나 봐요. 남편은 정희야, 내가 많이 편해 보여. 표정이 밝아졌어라고 했고 아이들도 엄마 할아버지랑 많이 친해지셨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아버지 자신이 가장 많이 변하셨어요. 죄책감에서 벗어나시니까 훨씬 밝아지시고 적극적으로 가족 활동에 참여하셨어요. 민수의 대학교 과제도 도와주시고 수진이의 미술 작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조언해 주시고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용서라는 것이 단순히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걸요. 30년 동안 원망을 품고 살았던 제 마음도 이제야 진정으로 평안해질 수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저희와 함께 지낸 지 6개월이 지났어요. 항암 치료 덕분에 어느 정도 상태가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완치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렇게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어서 더 바랄 게 없다고 하시며 매일을 감사하게 보내셨어요. 특히 손자 손녀들과의 관계는 정말 각별했어요. 민수는 할아버지와 함께 바둑을 배우며 깊은 대화를 나누었고 수진이는 할아버지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며 그림으로 표현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어느 날 수진이가 할아버지와 함께한 시간들이라는 제목으로 그림 전시회를 학교에서 열었어요. 할아버지의 모습, 가족이 함께하는 모습들을 그린 그림들이었는데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모두 감동했다고 하더라고요. 수진아, 내가 그린 그림을 보니까 할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보이네. 너희 가족의 사랑이 그림에서도 느껴져. 담임 선생님의 말씀에 수진이는 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늦게 만났지만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할아버지예요 라고 대답했어요. 민수도 할아버지를 위해서 특별한 일을 했어요. 할아버지의 인생 이야기를 녹음해서 우리 할아버지의 이야기라는 오디오북을 만든 거예요.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어린 시절 이야기, 어머니와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30년 동안의 후회와 그리움까지. 할아버지, 이거 들어보세요. 제가 할아버지 목소리로 만든 오디오북이에요. 민수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아버지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시며 우리 손자가 이런 것까지 만들어주다니 라고 하시며 감동하셨어요. 남편 성철이도 아버지와 정말 좋은 관계를 만들어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아버지와 아들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주말에는 함께 산책을 하거나 옛날 이야기를 나누거나 때로는 술 한잔 기울이시기도 했어요. 아버님, 정희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는 좋은 아내를 만났어요. 남편의 이런 말씀에 아버지는 고맙다 성철아. 내가 정희를 행복하게 해줘서 아버지가 고맙다라고 대답하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의 건강은 조금씩 나빠지고 있었어요. 기침이 더 심해지고 식사량도 줄어들고 자주 피로를 느끼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온 가족을 거실에 모으시고 말씀하셨어요. 정희야, 성철아, 민수야, 수진아.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저희는 모두 아버지 앞에 둘러앉았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평소보다 진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긴장되었어요. 아버지는 이제 정말 행복해. 30년 만에 너희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고, 손자 손녀들도 볼 수 있었고,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어. 아버지가 바랄 게 더 없어. 아버지는 한 명씩 손을 잡으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정희야, 너는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딸이야. 아버지 없이도 이렇게 훌륭하게 살아줘서 고맙고, 아버지를 용서해줘서 고맙다. 성철아, 정희를 행복하게 해줘서 고맙다. 좋은 사위를 둬서 아버지가 든든해. 민수야, 너는 정말 멋진 청년이야. 할아버지를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가족을 잘 지켜라. 수진아, 우리 예쁜 손녀야. 내가 그려준 그림들은 할아버지의 보물이야. 앞으로도 예쁘게 자라라. 모든 가족이 울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이런 말씀이 마치 유언처럼 들렸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울지 마라. 아버지는 행복해.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하시며 오히려 저희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언젠가 너희들 곁을 떠나게 되더라도 슬퍼하지만 말고 행복했던 기억들을 간직해라. 30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마지막 이 시간만큼은 정말 완전한 가족이었잖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조용히 아버지 방에 가봤어요. 아버지도 잠을 못 주무시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잠 안 오세요? 정희야, 너도 잠 못 자니? 저희는 조용히 거실로 나가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떠나시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워요. 30년 만에 만났는데 또 이별해야 한다는 게. 저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어요. 정희야, 아버지도 너희들과 헤어지는 게 싫어. 하지만 사람은 언젠가 다 떠나게 되어 있어. 중요한 건 떠나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 동안 얼마나 사랑했느냐야.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시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30년 동안 너희들을 사랑했지만 표현하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는 다르잖아. 매일매일 사랑한다고 말하고 안아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게 진짜 사랑이야. 아버지. 저는 눈물이 또 났어요. 저도 아버지를 정말 사랑해요. 30년 동안 원망했지만 그 원망도 사랑이었어요. 사랑하지 않았다면 원망도 안 했을 거예요. 그래, 정희야. 사랑은 그런 거야.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힘들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게 사랑이지. 아버지와 너 그리고 이 가족 모두가 그런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 그 대화 이후로 저희 가족은 더욱 소중한 시간을 보냈어요. 아버지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여러 곳을 함께 다녔어요. 아버지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에도 가보고 어머니의 산소에도 함께 가서 인사드렸어요. 어머니 산소에서 아버지는 한참 동안 무릎을 꿇고 계셨어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정희를 혼자 두고 떠나서. 하지만 이제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 손자 손녀들도 정말 예뻐. 걱정 안 해도 돼. 그리고 저에게 정희야, 어머니한테도 인사해라라고 하셨어요. 저는 어머니 산소 앞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오셨어요. 이제 저희는 다시 가족이에요라고 말씀드렸어요. 2달 후 아버지는 결국 저희 곁을 떠나셨어요. 마지막까지 의식은 깨끗하셨고 가족들의 손을 잡으시며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말씀을 남기셨어요. 장례식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아버지가 부산에서 알고 지내시던 분들, 저희 동네 이웃들, 아이들, 친구들까지. 모두들 정말 좋은 분이셨다. 가족을 정말 사랑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특히 부산에서 오신 한 아주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따님, 아버님이 30년 동안 매일 당신들 이야기만 하셨어요. 내 딸이 어떻게 지낼까, 손자 손녀는 잘 자랄까 하면서. 당신들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아버지를 떠나보낸 후 저희 가족은 슬프면서도 감사했어요. 비록 30년이라는 긴 공백이 있었지만 마지막 7개월 동안은 정말 완전한 가족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7개월 동안의 사랑이 30년의 공백을 모두 메워줬어요. 민수는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정말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가족의 소중함, 사랑의 의미, 용서의 힘.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라고 했어요. 수진이는 할아버지의 영정 앞에 자신이 그린 그림을 놓으며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할아버지라고 생각해요. 하늘에서도 저희를 지켜봐 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남편도 아버님은 저에게 진정한 아버지가 뭔지 보여주셨어요. 늦게 만났지만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30년 만에 돌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 덕분에 용서가 뭔지,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편히 쉬세요. 저희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사랑으로 행복하게 살겠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난 지금, 저희 가족은 여전히 아버지를 그리워하지만 동시에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은 시간이나 거리로 측정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깊이로 측정되는 거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용서와 화해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30년의 원망과 상처를 7개월의 사랑과 용서가 모두 치유해 줄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민수는 지금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할아버지처럼 상처받은 가족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라고 해요. 수진이는 미술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다고 해요. 두 아이 모두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영향으로 더욱 따뜻한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저와 남편도 아버지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가족 간의 상처로 고생하는 분들께 늦어도 괜찮다. 중요한 건 진심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거든요. 아버지의 30년 만의 사죄는 끝났지만 그 사죄가 남긴 사랑은 계속되고 있어요. 저희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용서와 화해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가족 간에 풀리지 않은 상처나 오해가 있다면 용기를 내어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따뜻한 포옹 하나가 수십 년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어요. 제 아버지처럼 30년 만에 돌아와서 사죄하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말하는 게 더 쉽지 않을까요? 가족은 가장 가까이 있지만 때로는 가장 소홀히 하기 쉬운 존재니까요. 아버지가 저희에게 남겨주신 가장 큰 선물은 돈도 재산도 아니었어요. 바로 늦어도 괜찮다, 사랑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희망이었어요. 그 희망을 품고 저희는 오늘도 서로를 더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의 용기 있는 돌아옴 덕분에 저희는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아버지가 남겨주신 사랑으로 행복하게 살겠어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오늘 되세요. 좋아요, 구독.